자동차 타이어를 만들 때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잖아요. 이 가로 무늬 패턴에 대해서 전부 다 그 패턴의 크기가 이렇게 가로로 놨을 때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심지처럼 약간 굵은 것을 놔주면은 자동차의 접지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접지력과 더불어서 같은 연료 대비해 가지고 훨씬 파워 있게 주행하거나 안정적으로 도로를 밀착해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타이어가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렇게 세로줄이 있고 이렇게 세로줄이 있어요. 그럼 이 가로줄을 이렇게 촘촘촘촘 이렇게 나 있단 말이죠. 가로줄이 이렇게 촘촘촘촘 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줄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근데 이 특정 부분을 두꺼운 부분은 인위적으로 놔두면 두꺼운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 자동차의 접지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중간에 회전하면서 여기에 딱 그렇죠. 접지력이 좋아지면서 이게 힘이 축적돼 가지고 파워 있게 밀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앞으로 굴러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예전에 자동차 타이어에 있어서 뒷부분의 타이어를 약간 폭을 옆으로 약간 넓혀주면은 파워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약간 폭이 틀린 앞에 타이어하고 뒤에 타이어하고 폭이 틀린 식으로 거의 그 비슷하지만 약간이라도 약간만 크게 이렇게 해주면은 뒷부분의 타이어가 큰 형태로 만들어주면 파워 있게 앞으로 진행한 뒷부분의 타이어가 앞으로 밀어주는 형태가 되어서 에너지 대비해서 같이 들인 연료 대비해서 엄청나게 파워 있게 나갈 수 있다. 핸드카 있잖아요. 핸드카 이렇게 짐 밀 때 핸드카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중장비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모든 형태의 중장비도 뒷부분의 타이어 뒷부분을 더 강화시켜주면 훨씬 더 파워 있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로봇 부분의 그 다리 로봇 부분의 다리가 뒷부분을 더 강화시켜줘가고 우리 사람의 다리처럼 우리 사람도 앞으로 이렇게 호버 같은 거 하면은 이 다리 부분이 더 두껍단 말이에요. 로봇 부분의 다리 부분을 뒷다리를 더 강화시켜 좀 두껍게 약간 뒷다리를 좀 더 두껍게 해서 파워를 좀 더 강하게 낼 수 있거나 거기다 전기를 더 많이 주면은 그렇죠. 이렇게 훨씬 더 강력하게 구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봇 부분에 다리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약간 짐 들어오는 로봇이다 그러면 사람처럼 이쪽으로 서 있잖아요. 이쪽으로 서 있는데 거기다 심지 구조를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뭐 다리가 이렇게 로봇의 다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두꺼운 줄기를 넣어주고 동시에 옆을 이렇게 두꺼운 줄기를 넣어주는 거죠. 심지 구조를 다리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됐든 간에 금속 부분이 되겠죠. 뼈대 부분을 심지 부분을 외골격을 보강해 주는 것처럼 심지 구조를 넣어주는 거예요. 동시에 옆에다가 이렇게 이음새를 갖다가 옆에 가로에도 이런 식으로 이음새를 놔주면은 로봇의 이족 보행의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심지 구조를 넣은 것과 안 좋고 이걸 어디서 이제 착안할 수 있냐면 제가 예전에 철근에서도 철근 만들 때도 안에다가 심지를 넣어줘라. 집 지을 때도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할 때도 이렇게 심지 넣어서 이렇게 콘크리트 만들듯이 철근 안에도 이런 심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도 만들 때도 제가 저도 이제 검도를 하는데 검도 만들 때도 이렇게 심지 구조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튼튼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심지 구조를 가로 세로 넣어갖고 그걸 압착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만드는 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윗부분은 좀 삼각형이고 아랫부분에 가서 삼각형 도초를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철근에서도 이렇게 심지 구조를 넣은 철근 또는 철판에도 각종 심지 구조를 넣어 가로 세로가 됐든 철판에도 가로 세로가 됐든 X자가 됐든 또는 정형적이고 비정적인 철판이
이렇게 있다. 철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중간에 심지를 튼튼한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직선으로 넣어줘도 되고 가로서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처럼 이렇게 정방향으로 넣어줘도 되고, 이거를 X자로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심지 구조가 들어간 철판 또는 이런 정형적인 철판 구조가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해. 이 상태를 대나무 밭에 보면 지진이 잘 안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꼬불꼬불한 형태를 안에다가 섞어주면은 정형적인 것과 비정형적인 걸 섞어주면 이것이 철판이 굉장히 강력한 내진 구조를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힘이 사방대 분산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형태의 철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유리 석영 코팅제, 그러니까 석영 코팅제를 갖다 이렇게 유리막 코팅제, 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죠. 유리막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 이런 종류의 코팅제를 갖다가 섞어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이 제품을 이제 완성 단계에서 섞어 가지고 거의 완성 단계에서 섞어 가지고 만들어 주면은 철근 같은 것들도 잘 부식이 안 되고, 철근에다가 넣을 때 이런 것들 넣어주는 거죠. 이런 것도 부식이 안 되고 철판도 부식이 안 된다라고. 귀금속 같은데도 그렇죠. 귀금속 도금에게도 이런 유기성 코팅제를 갖고 도금을 하면 그렇죠. 알레르기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그거 하시면 돼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페인트 부분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이런 유리막 코팅제, 이런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동일한 겁니다. 이런 걸 철판을 만들거나 플라스틱에도 그걸 넣어도 틀립니다. 플라스틱에 넣어도 제품이 윤택이 크고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겠죠. 자동차 철판, 자동차 플라스틱, 이런 것에도 유리막 코팅제를,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조, 제 아이디어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염색 구조, 모든 페인트와 모든 미술용품에 있어서 염료와 모든 이런 도금 형태에 들어가는 모습,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합판 같은데도 이런 것을 유리막 코팅제를,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코팅제를 합판이나 MDF에 넣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살균하는 곰팡이 살균제를 MDF 같은데 톱밥 계열의 이런 그 나무 판재 또는 그냥 일반 합판 부분에 또는 석고보드에 이것을 넣으셔도 만져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곰팡이 액상 살균제제를 그 다음에 석고보드에도 이런 식으로 유리막 코팅제를,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 코팅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라텍스 부분, 고무계통, 이런 모든 타이어가 됐든 고무계통의 모든 부분들에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을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시겠습니다. 합성섬유, 모든 형태의 합성섬유, 나일론신이 됐든 면실이 됐든 모든 형태의 명주실이 됐든 모든 형태의 실에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유리석영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발색이 엄청나게 좋고 이쁩니다. 그런 형태의 천을 만드시거나 그런 형태의 가방천을 만드시거나 그런 형태의 방수 텐트, 방수막의 방수포 자동차 이렇게 호로 쓰는 거 방수포하고, 그다음에 여기 방수 텐트에도 그것을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수 텐트에 그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섞어서, 상공이가 됐든 뭐 같은 회사마다 이름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섞어서 방수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옷 같은 거, 합성섬유 실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섞어서 만드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각 실리콘에 섞어 가지고 다른 실리콘 제품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처음에 얘기한 데 다시 타이어로 돌아가겠습니다. 타이어에 이렇게 직선으로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는데, 가로에 이런 그 무늬 부분에 일정 부분 두꺼운 부분은 인위적으로 넣어줘라. 그러면 접착력이 좋아지고 굉장히 튼튼한 아주 타이어가 그렇죠, 금방 닳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타이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가로 무늬에 다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규칙적으로 넣어주는 게 낫겠죠. 자동차가 이렇게 여기에도 동일하게 무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다 넣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도 일정 부분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무늬를 넣어서 이런 형태의 타이어를 만드시면 제 기술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타이어 부분에 가로 세로로 이렇게 철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철판 그 패턴 뭐랄까 이렇게 잘 미끄러지 논슬립 철판 같은 거 만들 때 미끄러지지 않는 철판 만들 때 가로 세로 서로 엇갈리는 방향의 가로 세로의 무늬를 넣어주면은 한쪽으로는 새로운 무늬 넣어주고 한쪽으로는 가로 무늬를 엇갈리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논슬립 철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철판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타일도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를 같이 번갈아서 이렇게 해주면 논슬립 타일이 나옵니다. 또는 자동 이렇게 운동하다, 구두다, 또는 군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의 무늬를 엇갈리게 놔줍니다. 예를 들면은 신발을 3분의 1로 나눴다 그러면 앞에 부분을 가로로 놔주고요. 가운데 부분을 세로, 양쪽 부분은 가로, 뒷부분을 이렇게 가로,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를 엇갈리게 나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게 신발을 만드시면 육시라도 되고요. 얘들 신발도 그렇고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작업용 신발도 그렇고 등산화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화라든지 모든 형태의 신발, 그다음에 그 운동화, 구두 이게다가 그렇게 욕실용 그레이즈용 상공이,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을 섞어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그것을 방수 구조를 만드시고 의류 방수제 있어요. 의류 방수제를 같이 섞어서 이것을 방수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까 이제 한 가지 빼먹었는데 방수 텐트, 방수포 만들 때도 의류 방수제 또는 이렇게 가방천 같은데 가방천이나 모든 형태 가방 만들 때도 유리막 코팅제와 더불어서 유리석영 코팅제와 더불어서 그렇죠. 의류 코팅제, 의류 방수제가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저는 같이 섞어서 쓰는데 그거를 방수포, 방수 텐트, 합성섬유 실 이런 데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동영상에도 쭉 보세요. 있습니다. 광소미를 만들 때 안에 심지 구조, 석영실로 만든 심지 구조가 석영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광섬유 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런 석영실이 들어가고 외피만 합성섬유 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가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코팅을 해놓으면은 거기다가 안으로 빛을 모아주는 내신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석영실이 안에 들어가고 겉에 석영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리석영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과의 90%짜리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관을 만들고 내신 구조를 안에 합성섬유 관 안에 석영실로 들어간 것이 있다. 또는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를 갖다가 좀 더 개선시켜서 그것을 실의 형태로 넣어주고 그것을 둘러싸서 합성섬유 관으로 만들어서 그런 형태의 광섬유 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게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다음에 거기 저기 뭡니까 저기 갑자기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하 그게 지금 하여튼 모든 형태의 저기 실이나 천에 유리석연과 의류 코팅제, 의류 방수제하고 그다음에 세라믹 유리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섬유수를 만드시면 그것을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탄소섬유 만드실 때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을 태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반으로 탄소섬유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카본 섬유를 만들 때, 카본 소재를 만들 때 여기다가 욕실용 유리막 코팅,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 유리석연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또는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의 펠리클 만드실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으시거나 우류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나옵니다. 반도체에 적층을 하실 때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또는 우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적층을 하셔도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열을 차단시키는 자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이렇게 제품에 반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펠리클 만들 때도 이것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고요. 펠리클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드시면 또 펠리클 만들 때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을 넣어서 펠리클을 만드시는 구조에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셨을 때는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상업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남의 기술을 함부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